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의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 최현미 기자, 사실 이 내용이 오후 4시에 이 브리핑과 동시에 엠바고가 풀리기로 돼 있었는데 오전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그냥 기자들 앞에서 툭 하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다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전에 이제 국방부에서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 관련 사안을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한 다음에 바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죠. 기자들 예. 앞에서. 그래서 이제 오전 11시에 알려지게 됐는데 좀 내용을 요약하면 어쨌든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예. 파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병이라고 하니까 우리 부대가 또 새로 꾸려지고 그쪽으로 가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무슨 군병력이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가 이제 그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그러니까 예. 호르무즈 해협 부근 인근까지 다 커버하기로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의 파견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논란이 됐던 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예. 미국이 지금 국제해양안보구상을 만들어 놓고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참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럴 경우에 그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호위 연합에 참여하는 건 하지 않기로 했고요. 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 그러니까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 방식, 독자 파병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썼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파병을 하는 거고 대신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에 장교 2명을 연락장교 형식으로 파병을 해서 협력 정도는 할 수 있게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번에 독자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끼인 신세였는데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어떤 흔적들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는 사실 우리 원유 수입, 이란산 원유 수입의 70% 정도가 이쪽으로 이제 다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선박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또 해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해부대가 직접 작전 변경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제 파병을 했다. 쉽게 말하면은 일단 이란과 미국의 어떤 전쟁이랄까 이런 가능성이 조금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파병하는 거라 크게 우리 파병한 군인들의 안전에는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렇게 우려하는 그 일은 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파병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1130km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 위에 아라비아 해까지 올라가면 이게 2,830km로 한 2.5배 정도 작전구역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구역 확대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파병이란 말 대신에 이 작전지역 확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이 참여정부 때 이 파병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여정부 때 이제 이라크 파병 때문에 지지층이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 정권에 있기 때문에 파병이란 말 대신에 작전지역 확대란 말을 쓴 게 아니냐. 결국에는 파병이란 말은 쓰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면을 세워주는 결정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미동맹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선박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장병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아마 독자 파병이라는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아마 묘수를 짜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란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들도 많이 우려를 했고 많은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에 둘 다 모두 사전에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환영하죠. 이 한국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반응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란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로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로 들었다. 이 표현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결정에 그동안의 이란의 강경한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이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분쟁 지역에서의 전쟁 가능성, 거기에 우리 군대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파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그런 일입니다. 과거 이라크 파병 때도 사실 굉장히 우리 국론이 분열됐었고요.
정권을 책임졌던 노무현 정부로서도 고심 끝에 파병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이라크 파병 결정을 하면서 예. 지지층들이 굉장히 등을 돌리는 어떤 그랬죠. 그런 예. 그 정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를 맞았던 사건이기도 했었고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파병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시에 우리는 국익을 위해 한 결정이었는데 이제 그 너무 많이 반대했던 그 우리 쪽이었음에도 진보 진영에서 많이 반대했죠. 그렇죠. 예, 진보 진영에서 너무 많은 반대를 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다고 자기 저서에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파병 결정의 고민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관련해서 복잡한 속내를 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 또 그 어떤 원유의 수급이라든지 그 에너지 수송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겠고요. 또 이란과도 역시 뭐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이렇게 찾아 나가겠습니다. 네, 아직 뭐 이게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냐 아니냐 가지고 조금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나름 합리적인, 그러니까 한미동맹도 고려하고 우리 국익도 고려하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저 오늘 국방부가 발표하면서 미국 측 반응을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뭐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호르무즈 단독 파병을 원했을 텐데 청해부대 아덴만 하는 거를 작전 지역만 확대하는 거를 그거를 환영하고 기대했다. 국방부 말이 진실이라면 저는 이거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예, 우리 군을 따로 가지도 않고 영역만 확대하면서 미국하고 이란 관계를 중간에 잘 갖는 거. 과거 광해군 때도 왜 청나라 명나라 중간에서 균형 외교하다가 명나라로 치우치니까 후금 청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겪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데 지금 정부로서는 자칫 파병 호르무즈 하다가는 1+4 공조 이거 깨지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총선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했다가 큰 손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키면서 미국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또 이란도 이해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산 장사하고 저 집신 장사 어머니는 맨날 온대요. 비 오는 날에는 집신 안 팔려서 울고 아들이 우산 장사하는 해 땡땡 치는 날은 또 우산 장사 아들 때문에 우는데 발상의 전환을 바꾸면 집신은 방수 집신 팔면 되고 우산은 양산 우산 겸용을 팔면 되거든요. 미국 이란만 오케이 해줬다면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심 끝에 정부가 좋은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